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경기도와 분리돼 예산을 심사하게 됐는데요. 네, 교육청 예결특위 이영주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청 예결특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대변인을 맡으셨는데 특위 대변인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겁니까? 네, 경기도 교육청 예산결산특위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한 개의 예결특위만으로는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사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예산 심의 시 상임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고 상임위 소관 예산뿐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 예산도 함께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에서 한 개의 예결특위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대변인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민들께 알리고 특히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핵심 가치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촘촘하게 살펴 학생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또 성장할 수 있게 우리 교육청 예결특위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 예산심의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도 정회나 파행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경기도청 예결특위와 교육청 예결특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심사 결과는 교육 현장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서 심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한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결특위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교육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우리 도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이영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양주와 동두천 등 주택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일 오후 5시 30분쯤 동두천시 동두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집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이불을 감싼 채 숨져 있는 거주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7일 0시 40분쯤 양주시 삼숭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세대 내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포천시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성장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청년층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5개 분야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포천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의 결과를 반영해 2025에서 2029 포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구청과 계양구 의회에서 일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새내기 공무원 특별휴가가 5일로 확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양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인천 계양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강우 씨. 각종 수당을 더해 월 200만 원가량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강우 씨가 공무원이 되고 느낀 가장 큰 고충은 업무량입니다. 급여는 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들어왔는데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일이 좀 많은 거. 부서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많은 거. 공무원 특성상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구청 일을 시작한 유진 씨도 처음 담당 업무를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점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계양구청에서도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를 지정해 고충 상담을 하는 등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방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이유로 젊은 층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548명이던 재직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지난해 13,823명으로 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10명 중 7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를 고민한 이유는 낮은 금전적 보상,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 과다한 업무량 순이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퇴사 문제가 심화하면서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저연차 공무원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최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새내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30% 정도가 저연차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퇴사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인 인천시도 새내기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한 데 이어 메신저 형태의 교육용 챗봇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지자체들이 떠나가는 청년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예산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오는 13일 계획한 제2차 추경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달 27일 정례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양당이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추경안과 내년 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계엄 사태로 운영위,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미래과학협력위 등 4개 상임위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안도 내년 본 예산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단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쟁부터 에스컴시티 해체 직전까지의 국내외 자료를 발굴 또 수집하는 작업으로 총 548건의 자료와 3,396장의 기록물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130건을 비롯해 미 국립공문서관에서 확보한 문서, 또 항공사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418건이 포함됐습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캠프마켓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정립하고자 지난 2023년 7월에 시작해 내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캠프마켓 반환기까지 시기별 다양한 유형과 매체 자료를 수집해 캠프마켓과 주변 도시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을 재구성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국립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기념관은 부족한 소장 유물과 협소한 전시 공간 탓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 구성과 연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과 각종 회의실도 없이 전시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어렵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편의성도 부족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열악한 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립시설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해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한 국가적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국립화 격상이 성사되면 현재 위치에서 인천 상륙작전 주요 지점인 월미도로 확대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행사와 모임을 고려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편을 늘립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심야 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투입하고 강남과 종로를 비롯해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는 임시 승차대를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동과 강남, 홍대를 비롯한 19곳에서 심야 순찰과 단속을 벌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심야 전용 버스 올빼미 버스도 28대 증차해 모두 167대를 운행합니다. 또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을 지나는 87개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가중되는 도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주택 태양광, 미니 태양광, 아리백 자립마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아리백 비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구들은 월 평균 전기요금을 15만 원 이상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올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에 햇빛발전소를 준공했으며 경기국어원과 경기도 건설본부 등 2곳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별로 대입 진학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설명회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의정부에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남부 설명회는 28일 성남 가천대학교 예음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설명회에서는 대입 전형 특강과 1대입 대입 진학 상담, 대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특강 참석이나 1대1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10일에서 15일 사이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9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주소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인허가 정보를 지자체 도로명 주소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건축주는 도로명 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